자,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 중에서 이제 하나 더 주제가 있어요. 허가 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고 하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허가 구역 관련한 쟁점들 앞에서 그거 이제 공부한번 하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갑이 원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다음 병에게 매도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정상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보도록 할 수 있어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거래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 계약 관련해서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이게 30회 때 나왔던 그런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법률 관계 이게 이제 전체 우리 민법 전반을 다 아우른 얘기가 되게 될 텐데 일단은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라고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효인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자, 무효인 법률 행위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소위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관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계약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계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무효는 103조나 104조 위반은 아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효.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다 무효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삼았었죠. 그래서 효력 규정으로 몇 개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자 우리가 계약금 받았던 거 어떻게든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바로 계약금을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은 계약금을 어떻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예요. 두 번째 이슈. 자, 유효인 법률 행위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겠죠. 바로 유동적 유효라고 해서 일단 유효하지만은 나중에 뭘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유동적 유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에 의해서 소위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유효인 케이스. 우리 이제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해제라고 하는 거, 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매에 있어서는 해제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논의했던 거 해제 얘기만 해왔어요. 그래서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어떻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법률 관계 크게 가십시다. 제일 처음에 논의할 거 일반적인 계약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은
주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서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계약금 반환 청구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이건 그림만 잡는 거예요. 이건 민법 전반을 한 바퀴 다 돌렸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일반 당사자가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는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는 딴 데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따져볼 실력이 없고요.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제 유동적 무효로서 계약의 묵번대리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을 했었고요. 또 하나가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도 소위 유동적 무효로 해석합니다. 유동적 무효란 건 일단은 무효인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앞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을 계약의 무권 대리.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가볼까요? 이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2차 과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의 매도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그래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야 토지 거래도 좋아라는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다?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자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은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 법률 관계인데,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합치 외에 시군구청장이 매수인이 이 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실소유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처분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가구역 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고, 시군구청장의 불허가 처분 등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법률 관계를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해서 다시 이제 기본을 좀 가셔야 돼요. 이걸 다 볼 건 아닌데 기본 틀을 잡아내셔야 돼요. 자, 애초에 이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다라는 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확정적 유효였을 때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했으면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논의하게 될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는 것은 첫 번째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이지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라고 할 거.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유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효도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 관계를 검토하면 이런 식이야.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요. 아까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다? 계약금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다?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갑시다. 무효이면 매수인은 어떻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 구역 안에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요 다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 갈 때는 뭘 외운다고? 당연히 다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없는 특이한 거, 일반적인 토지거래와 다르게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서만 안 되는 걸 외우시는 거야. 26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30회 때도 이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 파트에서 그 당시 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허가구역 내 중간성역 등기는 무효, 이 얘기가 출제가 돼서 답을 뽑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일반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해요.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 지금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 상태에서는 아직은 무효가 아닙니다.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다시 가셔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계약금의 반환 청구. 뭐를 전제로 한다? 무효였을 때만, 확정적 무효였을 때만 계약금의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이죠. 근데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 소위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있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자, 허가구역 안에서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과 을이 의사의 합치,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유효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된다? 대금 지급 의무가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즉 유효가 아닙니다.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이전 의무를 진다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계약, 갑과 을이 허가를 받기 전에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 근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내일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개만 끊어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허가구역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허가구역 안에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거나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건 나중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취소해도 소급해서 무효. 허가를 받기 전에 취소해도 어차피 무효. 어차피 무효가 될 거니까 그 전에도 미리 어떻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면 해야 돼요. 요건 이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 계약법 파트 가면 그런 게 나와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나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뭘 할 수 있다? 계약금면 계약 해제라고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하실 때 해제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그 계약금으로 모든 걸 퉁치기 때문에 소위 손해배상의 문제 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아도 이것은 중도금 지급,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약법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주제예요. 협력금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시군구에 가서 시군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허가구역 안에서 다 있어. 근데 안 되는 거 두 가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계약법 내용까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계약법 파트 갈 때 가면 이런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본다고 쳤을 때 일단은 허가구역 안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개만 딱 끊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26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 30회 때 사이드 질문으로 이 두 가지 주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두 가지.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효가 됐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만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가 발생했을 때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데, 요거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개만 외우셔야 돼요.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외우기 쉬운 것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 잠탈은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두 번째, 당사자 쌍방이 허가시적 협력금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 이것도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더 이상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서로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확정적 유효, 허가구역을 묶어놨던 이유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때문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동네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굳이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마지막, 관할 관청부터 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도 확정적 유효. 요건 또 나중에 이제 몇 번 보시다 보면 딱 줄 다 정리합니다. 그저 시험 문제 포인트. 매수인. 무효가 됐을 때만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유효가 됐을 때만 채무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동적 무효니까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는 양들이 뒤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섞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두 개를 일단 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6회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답을 뽑았었고 30회 때도 이 지문이 계속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유동적 무효, 좀 간단하게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무효 다 묶어서 이제 설명드릴게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서 자, 일단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효를 분류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무효와 추인할 수 없는 무효. 자, 추인한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한번 공부하시냐면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위 추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추인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무효인 법률에게 전환은 쟁점 안 되고 무효인 법률에게 추인이라고 해서 추인할 수 없는 무효 어렵지 않습니다.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건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이것들은 소위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무조건 무효야. 절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이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었죠. 통정의 표시. 자,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착오 또 사기 강박이 있다는 의사 표시 중에서 혹시 취소가 되면 그건 선의 제3자 보호받는 소위 상대적 무효.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추인할 수 있는 무효. 먼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 표시. 두 번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에서 취소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따로 공부할 텐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방에 따른 의사표시. 약간 틀려. 상대적 무효는 약간 틀려. 상대적 무효에서는 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가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그럼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달라져요. 물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얘가 답이 돼요. 왜? 간단하거든. 비진 의사표시는 길잖아요. 내기가 좀 힘들어. 통정의 표시 쉽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이러한 경우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야, 갑이 얘기하기를 을한테 야, 내가 너에게 X 부동산 줄게 라고 하는 거야. 농담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농담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럼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근데 갑이 그날 복권이 또 당첨이 돼. 이건 농담했던 거고 진짜 복권이 몇십억짜리 당첨이 딱 된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까 무효,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무효긴 한데 나 그 무효 있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진짜 줄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다는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서 다시 추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그때 새롭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허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재산에서 채권자 A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강제 집행해서 뺏기게 됩니다. 팔리게. 그럼 재산 뺏기거든. 그래서 을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야야, 내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이 강제 집행 들어오니까 그러지 말고 너 이름으로 등기 좀 넘겨달라. 근데 사실 병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 근데 병이 싫대. 왜? 바쁘고 귀찮다 이거야. 그 을은 백수였나 봐. 야, 네 이름으로 좀 옮겨놓자. 우리 좋아. 그럼 내가 와서 해줄게. 이름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근데 그날 밤에 또 복권이 당첨이 돼. 몇십억짜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좀 어떤 이유가 됐든 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도움 준 애는 얘밖에 없어. 을밖에. 통정허위 표시. 등기 넘기는 거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 갑에서 을로 등기 넘기는 거 무효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협력해준 을이 고마워서 우리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데 진짜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다? 추인했을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다시 증명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얘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뒤에서 착오 따로 공부할 거예요. 또는 을한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속았어. 야, 그 옆에 그 쓰레기 매립장 들어선대. 개뻥을 쳐가지고, 그래? 너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지? 그러니까, 나 쓰레기 좋아하니까 내가 살게. 라고 해서 샀어요. 사기당한 의사표시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갑이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왜? 쓰레기 매립장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정보를 들은 거야. 나 사기당해서 의사표시 한 거니까 취소하겠다. 그럼 취소는 뭐가 됩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죠. 취소권 행사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번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무슨 다른 더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또 듣게 돼. 그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했던 거, 일단 무효했던 거 미안한데 그냥 내가 널 위해서 양보할게 라고 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한 능력자가 을한테 물건을 팔아서 1억에 팔았는데 이게 소문을 듣다 보니까 한 1억 2천에 누가 살 의사가 있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넘겨받고 등등등 해야 돼. 그런데 1억 2천에 사겠다는 놈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려요. 그럼 1억 더 팔아야 되니까 아까 취소했던 건 취소했던 것이고 나는 뭘 하겠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추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세 가지입니다. 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던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서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됐던 것. 이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장래효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추인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추인이라는 게 있게 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서 공부할 때 해지 하면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 특이한 거. 그리고 이제 또 남겨질 게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장래입니다. 나머지 두 개 더 기억하겠습니다.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이거 장래효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12월 31일 되게 되면 내가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12월 31일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자동차 사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건부는 예외가 있어서 빼야 되고요.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마지막. 자, 이게 제일 어려울 텐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나중에 물권법을 공부해야 이해돼요. 자, 일단 하나, 둘, 세 개만 줄줄줄 외우시면 첫 번째 이슈. 제일 쉬웠던 거 해지하면 어떻다? 장래효라고 하는 거.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소급효가 아닌 걸 고르시오. 소급효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당시 문제가 취소를 한번 답을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취소는 소급효가 있거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장래효, 해지라고 하는 것은 다 장래효. 두 번째,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더. 나중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건 지금은 첫 순환 때는 알 수 없어요.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짬뽕이 된 내용들, 가등기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설명서에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 개는 외우십시다.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해지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 기한부 법률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게 될 주제가 될 텐데, 어찌됐든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 다 장래요. 세 개는, 그러니까 장래요 하면 최소한 세 개는 줄줄줄 나오셔야 돼. 해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그리고 또 하나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 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를 함산해서 나중에 그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나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일단은 장래요. 지금 우리가 민법 전반을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소급입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 다 소급표라고.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장래요. 네 가지가 출제 이슈.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지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에 이어서 유동적 무효에서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라는 것은 무효도 유효도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권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였을 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고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무효도, 확정적 유효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를 전제로 하는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적 유효를 전제로 논의 삼을 수 있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문제도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한두 번 보시면 대충 감 잡을 수 있고 포인트는 두 가지. 나머지는 다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주구장창 외우십니다. 한편 자, 지금 무효인 법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등 다 같이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그런 영역인데요. 자,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추인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경우 있고 할 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인,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해봤자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중에서 취소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무효의 한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장래요 해지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 무효인 법률의 추인, 하나만 더 나중에 공부하게 될 주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함산해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어떻다? 그게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장래예요. 요건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다 소급표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래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잠시 후에 따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설명드리겠습니다.